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편에는요, 이제 지적법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적제도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1편은요, 이제 총설, 지적법 전체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적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내용을 자꾸 공부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그러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편은 제1편 제1장 지적제도 개설은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뒤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외도가 할 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지적의 의의가 있죠. 자, 지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이제 토지요, 토지.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을 다루는데요. 지적법에서는 토지만을 다룹니다. 건물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그런 거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적법은 토지를 지적 공부하면은 우리가 토지대장 등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하여 관리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이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를 필지 단위, 자,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획하여 나누어서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 관리하는 일련의 국가의 제도를 말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적의 3요소 하면은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자, 지적의 3요소 해가지고 토지, 등록, 지적 공부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는요, 모든 토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합니다. 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 국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토지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등기법과 좀 구별됩니다. 등기는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등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 공부에는 모든 토지가 등록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시면 등록되는 사항이요. 어떤 사항들이 등록이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토지의 표시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특히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요. 그러나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건 이것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서요. 등록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하여 두 번째 줄에 있죠.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와 등에 해당되는 것이 뭐 소유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지적 공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각각 개별적인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3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종류는 이제 3장에서 다룬다. 뒤에서 다룹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자, 넘기시면 17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지적제도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보시면은 넘기셔서요. 18페이지 보시면 지적의 유형 해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분류 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류 방법도 우리가 지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1번의 그 발전 과정의 분류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2번만 좀 체크해 주세요.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요. 요런 잠깐 이런 거 설명했죠. 자, 어떤 토지에 있어서요. 토지의 이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이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의 굴곡점 이런 것을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점을요.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죠. 이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 이런 경계들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이제 지적도 또는 임야도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이제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지적 공부 시간에 자세히 지적도나 임야도의 모습을 봐요. 자, 잠깐 보면은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구체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는 그 75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뭐 지적도의 예시가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넘기시면 76페이지에 또 지적도가 나오고 또 임야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그 선들 있죠. 이 선들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죠. 토지와 토지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는 이게 지도이기 때문에 도면이라고 합니다. 자, 도면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경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계를 도면에 표시했을 경우에는요.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좌표를 만든다는 거죠. 좌표. 그래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좌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들을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좌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좌표로 나타내고 있는 지적을요. 좌표 지적. 좌표는 뭐 X, Y축 해가지고요. 그래서 10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도면에서 그림으로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도해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도해 지적. 자, 그래서 이 도해 지적하고 이 좌표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요. 이 좌표 지적과 도해 지적의 장단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보기가 편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 도해 지적은 좌표 지적. 이렇게 경계점들을 좌표로만 정해 놓으면요. 그 경계점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경계가 될 텐데 좌표로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좌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쉽게 좌표만 보고 경계를 알기도 힘들고요. 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도와 위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죠. 도해 지적이 보기도 편하고 비용도 좌표 지적보다는 적게 듭니다. 그래서 도해 지적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장점이 있지만은 도해 지적의 유일한 단점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좌표 지적, 수치 지적이기 때문에 좌표 지적, 수치 지적의 유일한 장점은요. 다 단점입니다만은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정밀도, 정확하니까. 그래서 도해 지적, 좌표 지적해서요. 도해 지적 보시면 도해 지적의 장점이 좌표 지적의 단점 또는 도해 지적의 단점이 좌표 지적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해 지적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적도 임야도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으로 토지의 모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도해 지적은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도 요구하지 않으나 다만 하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유일한 단점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수치 지적은 이제 그 반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도해 지적은요, 우리 전국의 토지들이 다 도해 지적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은요, 이 도면에 다 등록됩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좌표 지적은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땅값이 비싼 지역, 특히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만 좌표 지적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해지적 맨 밑에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다 도해지적을 취하고 있지만 양가루의 수치지적은요,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은 맨 하단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있죠. 지가가 높은 지역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이런 부분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3 보시면은 등록 방법에 의한 분류했는데요. 우리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요, 이때 토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등록할 때는요, 이 지표면의 토지의 표시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의 용도나 지상의 용도 이런 것들은요, 등록하지 않고 이때 지목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용도만을 등록해요. 지하의 용도나 지상의 용도까지 다 등록하려고 하면은 토지의 정보로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지표면의 어떤 토지의 표시만 등록을 하지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면만 등록하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지적, 수평 지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지하, 지상을 모두 등록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이러면은 3차원 지적이라 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2차원 지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등록 의무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지적 공부를 두는 것은요, 과세의 기준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원칙적으로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적 소관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요, 직권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과세는 해야 되니까요.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를 못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은 신청이 있을 때만 소극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로 2번처럼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 등록할 수가 있다.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어요. 소극적 지적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등록하면 소극적 지적인데 우리나라는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다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요거예요. 도해 지적과 자폐 지적의 한 장단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넘기시면 제5절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 법의 목적 해가지고 제정 이유 있는데 이 제정 이유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그 목적만 그 별표 하나만 치고요. 별표 하나만 치고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도해 지적, 수채 지적 여기다도 그냥 별표 하나만 치십시오. 별표 하나만 치고 좀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목적.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법의 제1조이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이에요. 자, 이것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그러니까 수로니까 이제 가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등록이 됩니다.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 그러니까 수로를 조사해가지고 해상교통의 안전도 도모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계를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권자의 그 소유권 보호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수로조사요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원래 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측량법하고요. 측량법하고 그 다음에 수로조사법. 조사법하고 그 다음에 지적법하고요. 세 가지로 구성된 법을요. 하나로 통합을 시켜놓은 법입니다. 자, 하나로 통합시켜놓은 법인데 우리의 시험법에는요. 수로조사법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지적법 파트만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돼요. 그리고 측량 중에서도 다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 지적과 관련된 측량을 특히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측량.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 파트만 우리의 시험 범위가 해당이 돼요.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 놓았다 보니까요. 그 법의 제정 목적과 제정 목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지적법 파트. 그러니까 측량, 맨 위에 있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그러니까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측량 중에서도요. 지적 측량만 우리의 시험범위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요게 이제 지적법 파트가 됩니다. 지적법 파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 해상교통의 안전은 이제 수로조사법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요것은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적법은요. 어떠한 이념에 따라 제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적법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요. 기본 이념에서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지적 국정주의가 있는데요.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폭 이런 것들은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번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재는 동이나 리인데요. 그 동, 리, 그 주민들이 자기들 동 이름, 리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적에 관한 사항은요. 오로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지적국정주의입니다. 지적국정주의. 이념을 해서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만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정한다고 했을 때요. 구체적으로 누가 정하냐면은 이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갖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지적국정주의에서 3번째 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바로 지적국정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직권등록주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등록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등록된다는 것이요. 토지 소유자가 소재를 어떻게 정해달라, 지번을 어떻게 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달라라고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하는 사람은 국가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 내가 정해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번을 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은 국가가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정해주세요. 지목을 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적공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권등록주의입니다.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권등록주의. 자, 그래서 직권등록주의 3번째 줄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변경이 생겼다를 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내용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하게 됩니다. 국가가 정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정해야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요 일일이 다 토지의 지목 같은 경우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필지들이 지목이 바뀔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요 실질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데 한번 다 정했어요.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다 표시를 정해서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나면은요. 그 이후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 지목 같은 것이 변경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일일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요.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고요. 각 시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너희 시도지사들이 좀 정리를 하라고 위임을 하고요. 다시 이 시도지사는요. 시도만 해도 필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많은 필지들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되면 이걸 다 시도지사가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다시 시도지사는 그 산하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너희 시에 있는, 너희 구에 있는, 너희 군에 있는 토지들은 너희들이 좀 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요.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지적소관청. 따라서 직권등록주의라는 것은요. 만약에 전국의 토지가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등록된 이후에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여기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요. 토지가 새롭게 발생 또는 변경, 소멸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권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보시면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동이라는 단어는 권리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변동이라고만 해버리면은 토지의 권리가 변동됐는지 토지의 표시가 변동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다 등록됐는데 그 이후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새로이 다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등록된 토지의 표시에 어떤 변경이 발생했다든지요. 또는 기존에 있는 토지가 바닷물,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요.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말소를 하겠죠.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런데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변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이렇게요. 지목이 변경됐다를 쳤을 경우에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에서 실질적으로는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를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변경이 됐다는 걸 먼저 아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은 이미 변경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에 등록될 수 없느냐? 그러면은 실제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신청이 없으면은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설명했죠.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만은 이것을 전국의 토지를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좀 정리를 하라라고 해서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시장, 군수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 이동 신청은요. 어디다 신청하냐면요.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 등록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에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 가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권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는요. 이제 지적 형식주의라고 했죠. 지적 형식주의. 형식주의, 이것은 지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했는데 어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여기 한 부분을요,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토지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요, 이 토지 어떻습니까? 지번은 얼마가 몇이 됩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고 해서요. 바로 지번을 갖는 것은 아닌 거죠. 지번은 없죠.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하면 그때 비로소 지번을 갖게 됩니다. 100번지로 지번을 부여하면 100번지가 될 것이고 300번지로 부여하면 300번지가 되는 거죠. 즉, 이 토지의 지번, 즉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때, 즉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지번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이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형식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 토지의 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하고요. 형식적으로 등록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직 등록되기 전에는요. 지번이 없는 토지일 뿐인 거죠. 등록되어야 그때 등록된 그 지번이 있겠죠. 그 지번을 비로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 형식주의고요. 양가로 4번에서는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는데요. 자,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요, 신청을 했을 때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지적소관청에서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을 할 때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만 보고 그대로 등록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거짓말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신청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잘못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기초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어떤 계획, 그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확히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거죠. 직접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다. 직권으로 등록할 때요. 대충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요. 또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요.
정확한 측정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에 등록을 할 때는 다 조사를 하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 뭐 대충 신청서만 보고 등록하는 일은 없다. 이것을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한 단계로 끝내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두 번째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 강의 따로 있고 심화 강의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두 들어야 되는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리서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5 해가지고 이제 지적 공개주의.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개를 해야 되겠죠. 국가 너희만 알려고 하지 말고 원래 지적 공부를 두는 이유는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랄지 과세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었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과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를 하려면 지적 공부가 있었겠죠. 그때는 지적 공부를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를 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죠. 따라서 국가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우리들도 좀 알자 해가지고요. 이제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에 관한 자료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이제 공시법에서 지적법을 다루는 거죠.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이념에도요, 그냥 별표 하나만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요, 다루게 되면 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3에서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는요, 별표를 3개를 치세요. 3개.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지적법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요, 잊을만 하면 한 3, 4년, 좀 빠르면 2, 3년에 한 번씩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별표를 3개를 치십시오. 근데 여기에 용어의 정의라고 나오는 것은 뭐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 넘기시면 지적 확정 측량, 재조사 측량, 측량 성과, 지적 소관청, 지적 공보. 자, 이러한 단어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개념을 다루지는 않고요. 개념을 다루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다음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용어의 정의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룰 때 그때 개념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뒤에서 우리가 다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핵심 정리, 뒤에서 이제 핵심 정리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어떤 용어의 정의들은 또 다룰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는 용어의 정의를 다 다루게 되면 지적법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한 10번 보죠. 22페이지 보시면 10번 있죠. 자, 토지의 표시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에요. 시간 지나면은 조금씩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3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죠. 자, 토지의 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제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제4장.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4장을 다루다 보면은 자세히 다 알게 되는데, 개념 정도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자, 토지의 이동은 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하고, 이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볼 겁니다. 정리하면서. 자, 그래서요. 제 1장은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제 2장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 지적 공부에 이 토지의 표시 하나하나를 과연 어떻게 등록하느냐라는 겁니다. 등록 방법이에요. 이 등록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지적 공부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지적 공부의 보는 방법은 등록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등록되는 내용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자,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소유자는요. 소유자도 등록되지만은 우리가 앞에 잠깐 봤죠. 소유자는요.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거죠. 자,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소유자는 이 사람들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의해서 결정된 소유자를 옮겨 적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소유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등기부 보고 옮겨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서 결정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보고 등기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등록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 토지의 표시의 등록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등록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등록 방법을 보는데, 먼저 제1절 해서요, 1절에서 이제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이제 일반적인 등록 방법입니다. 자, 1 보시면 토지의 등록 원칙에서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 형식주의와 지적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공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제 등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지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은 등록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한다. 즉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앞에다가 그 첫 번째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우리가요, 지적법을 하다 보면요, 계속 등장하는 사람은 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요, 시도지사가 등장할 때도 있고, 가끔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때와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한 4-5군데 돼요. 이것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적소관청이 들어갈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갈 자리에 지적소관청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자, 지적국정주의에서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자, 조사 측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심사라는 거죠.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지적 국정주의예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모든 토지에다 동그라미 칩시오. 모든 토지를요, 다 등록을 하였어요. 모든 토지를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모든 것을.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다 등록이 되었는데 양가로 이번에 직권 등록지 보시면은 자,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요. 이 토지의 표시,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에 그 이후에 모두 등록한 다음에 토지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다 등록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또 발생했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말소가 되면요. 이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도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자,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토지의 이동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나 모든 토지를 애초에 등록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어를 기억하는 것은요.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전국의 모든 토지. 그러나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 구에 있는 것, 자기 군에 있는 시에 있는 토지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적국정주의에서는요, 이 소재까지도 나와 있어요. 소재. 그러나 직권등록주의에서는 소재란 말이 없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동이나 리. 동 이름, 리 이름을 우리는 소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소재,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이요. 이런 것들까지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강남에서 여기에 서초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남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송파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동이 있겠죠. 강남구에 뭐 역삼동, 뭐 논현동이 있고요. 또 서초구에는 서초동, 방배동 뭐 여러 동이 있고요. 송파구에도 여러 가지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동 이름을요. 구청장이 만약에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요. 꽃을 좋아한다 해가지고요. 동 이름을 꽃 이름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장미동, 개나리동, 나팔동 뭐 이렇게. 그런데 옆에 있는 강남구 구청장도요. 사실은 나도 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구청장도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동 이름을 정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나도 사실 꽃을 좋아한다 해서 장미동, 개나리동 이렇게.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이 사실은 나도 꽃 이름을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장미동, 나팔동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에만요. 같은 동이요.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동 이름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안 겹치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동 이름, 리 이름도 정하게 되면은요. 전국에 같은 동, 같은 이름을 가진 동리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동 이름, 리 이름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소재, 즉 행정구역의 명칭에, 이건 행정구역이죠. 이 행정구역의 명칭은요. 명칭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가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적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토지 등록이 효력해서요. 토지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요. 토지 등록, 토지는 이렇게 하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는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화살표만 쳐놓으세요. 이런 것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보시면은 토지의 이제 등록 절차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요. 이렇게 직권에 의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토지의 등록 절차에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등록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느냐. 그래서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자세한 내용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들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록을 할 때는요. 실질적 심사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러면 모든 토지 이동에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때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하기 전에 먼저 반가를 제목만 보시면 돼요.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요. 조사된 내용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겠죠. 조사된 내용을 문서화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조사부를 만들게 됩니다. 조사부. 조사부를 만들어서요. 조사한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조서라고 합니다. 조서. 조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조서에 있는 내용대로요. 이제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은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요.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 조사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조서에 대해서 결제를 받게 되면은요. 결제를 받게 되면 이것을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등록을 하는 결제이기 때문에요.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한 결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제받은 내용에 따라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6가지의 우리의 그 절차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조사하지 않고 등록할 수 없고요. 조사해서 다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결제 안 받으면 등록 못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 토지 이동에 따른 결제이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요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록. 자, 이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거기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조사 수립, 조사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부나 조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서 작성하고요. 넘기시면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이 바로 등록을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게 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결의서는요. 거기 방가로 3번에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정리 즉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그 원칙, 등록 원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등록하는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등록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